자, 마지막 본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의견을 펼쳐주실 GODS의 유용준 학생의 입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토론에서 찬성 측 입론을 맡은 유용준입니다. 주장에 앞서 논제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문재인 정부에 의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업무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원들의 열 시간이 증가함과 동시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며 퇴근 후에 추가로 부업을 하는 야간 투잡을 하기 시작하는 회사원들의 야간 투잡 허용과 금지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저희는 투잡을 함으로써 회사원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막대하다고 생각하기에 회사원 야간 투잡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첫째, 회사원의 투잡은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기 위해 필요합니다. 물가는 연 평균 3%씩 오르는 데에 비해 회사원의 월급은 평균 340만 원에 불과합니다. 요즘 시대에 한 달을 340만 원으로 버티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가구원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월 평균 가계 지출이 약 100만 원씩 늘어나는 만큼 다자녀 가정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 양육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학업, 즉 꿈을 뒷바라지해주는 비용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부족한 생활비를 부업을 통해 메꾸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5월 직장인 1,0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9.2%가 투잡을 하고 있다 밝혔으며 이 중 56.8%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투잡은 회사원들의 경제적 여유를 얻기 위해 필요합니다. 둘째, 야간 투잡을 하는 것은 회사원들의 사생활입니다. 모든 회사는 기본적인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외의 시간은 회사원에게 제공되는 사생활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퇴근 후에 다른 부업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점 하나 없을 것입니다. 근무 시간이 아니라면 과하게 하지 않는 이상 부업이 본업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회사가 회사원의 사생활에 강요하고 제한을 걸 권리는 없습니다. 셋째, 부업은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을 줍니다. 돈을 벌고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꿈, 목표를 포기하고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 자신의 꿈을 부업을 통해 이룬 사람들도 있습니다. 첨언사진 작가를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들 수 있겠는데요. 첨언사진을 찍는 것은 본업으로 삼기 힘듭니다. 이는 첨언사진 작가가 돈을 벌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회사 월급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부업으로 첨언사진 작가를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도전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을 지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부업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은 큰 절망감을 그들에게 안겨줄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꿈을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 부업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부업이 본업에 피해를 준다면 제재를 가하고 처벌을 줄 수 있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투잡을 하지 못하게 규제를 가하고 막는 것은 그들의 꿈을 짓밟고 밥줄을 끊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험난한 사회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는 회사원들의 웰빙을 돕기 위해서라도 회사원의 야간 투잡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허용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반대쪽에 있는 강지민 학생입니다. 네. 아이언동팀 첫 번째 토론자 강지민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주 52시간 도입 등으로 인해서 본업 외에 수입 활동을 하고 있는 엔잡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엔잡러는 2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소득을 얻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회 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적극적인 허용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규제를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엔잡들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하며 회사원의 투잡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입장에서 야간 투잡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야간 투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연속적인 교대 근무는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12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및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가수면이 확보되지 않는 24시간의 근무는 권장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반대로 되면 어떨까요? 현대 사회는 과로사회입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OECD에서 노동시간 상위권을 차지했던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2022년 기준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즉, 이때 투잡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게 된다면 이 문제점들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해고 가능성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회사 겸직 중단 요청을 무시한 근로자와는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말하며 겸직 시 회사의 해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야간 투잡을 허용하지 않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투잡을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면 그 회사의 효율성이 저해됩니다. 수간의 양은 명백하게 업무 수행 능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수간이 부족하면 주력뿐만 아니라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속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도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쉘스테판 박사과정 연구원은 수면 부족이 뇌의 인지 기능 가운데 주의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기존 이론이 틀렸다는 게 입증된다라면서 잠을 충분히 못 자고 일상 업무를 해낸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예컨대 수면이 부족한 의사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위로 시술을 하는 건 충분히 잤을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즉, 야간 투잡을 허용함으로 인해 국가적 산업 전체에 대한 저해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원의 야간 투잡을 허용하게 된다면 기업에게 큰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잡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원이 투잡으로 2개의 기업을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이에 대해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행동심리학을 근거로 두고 싶습니다. 먼저 가용성 휴리스틱이란 어떤 문제나 이슈 때문에 뭔가를 찾아서 알아보기로 하기보다 당장 머릿속에 잘 떠오르는 것에 의존하거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만약 2개의 기업을 투잡으로 갖게 된다면 인지적 부담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기업에서 기존 기업의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서 정보 유출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투잡으로 2개의 기업을 다니지 않을 거라는 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찬성 측에 있는 대로 야간 투잡을 적극적으로 허용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간 투잡을 적극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결국에는 2개의 기업을 투잡으로 갖게 될 것이고 이 또한 가용성 휴리스틱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된다면 LH 신도시 투기 사건처럼 정보에 대한 악영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원의 야간 투잡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시행할 일이 아니며 그 문제점들을 전부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관점에서 회사원의 야간 투잡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찬성 쪽의 김태경 학생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두 번째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측 입론자분께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투잡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기 검진을 받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고 오히려 투잡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였을 때 이런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병원비를 갖추지 못하여 이런 대처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로에 의한 스트레스성 극단적 선택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지 투잡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충분히 투잡을 그만둘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효율성 저하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투잡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쉬는 시간을 투잡을 하지 않고 게임을 한다든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든가 하는 다른 이유로 또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 회사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 태도가 좋지 않거나 지각을 하거나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네이버의 책임 근무제에 대해서 이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근무제란 업무 시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업무 실적이나 태도 등을 판단하여 그에 대해서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그런 업무 태도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는 이런 책임 근무제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잡코리아와 알바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명 중 투잡을 하는 사람들은 약 50%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의 효율성, 그 몇몇의 사람들이 회사의 본업에 충실하지 못해서 약간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면 이 50%의 사람들이 일하는 그 수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 많은 다른 기업들은 인력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력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본업을 하는 몇몇 기업들의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 우선은 투잡을 허용해 준 후 업무 태도나 실적에 대해서 판단하여 그 후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유출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업무 시간을 제대로 지키면서 근로자들에게 업무 시간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면 절대로 야간에는 일을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기본적인 일을 하는 거에 추가로 야간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두 개를 다니려면 기본적인 업무 시간을 하나를 지키고 그 후에 야간에만 다녀야 되는데 그 야간에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많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반대쪽에 김태윤 학생입니다.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야간 투잡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언급하셨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경제적 이익이 1차원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투잡이 지속될 경우 가족과 보낼 시간도 줄어들고 과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로 인해 건강 유지비에 드는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야간 투잡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이 야간 투잡이 사생활이기 이전에 회사의 직원이자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투잡으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야간 투잡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부업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꿈은 꼭 직업이 아닌 취미로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직업으로 회사의 업무에 지장까지 주면서 투잡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야간 투잡에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기보단 박사과정 연구원 시젤 스테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업무의 실수 유도 그리고 업무 효율 저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법 등으로 기업에서도 금액적인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다른 국가들은 이미 야간 투잡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저희 나라는 OECD 국가 중 5번째로 업무 시간이 많습니다. 52시간제 이후로도 충분히 많은 업무 시간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과연 야간 투잡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보 유출은 이미 기업에서도 비밀 유지 각서 등을 통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밀 규제가 엄격한 공무원에서조차 이런 기밀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신도시 개발 지역에 미리 땅을 투기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공무원조차 엄격하게 기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이걸 사적 이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간 투잡을 허용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찬성 쪽의 세 번째 발언자 김정민 학생입니다. 일단 우선 먼저 상대 측 반론님께서 1차적으로는 소득이지만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저희가 이제 토론 주제에 대해서 야간 투잡을 하는 것은 선택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요가 아니어서 논점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국민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했듯이 이는 역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사례를 들면서 정보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경우 야간 투잡의 논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김태경 토론자님이 언급하셨듯이 죄송합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반대쪽에 이진영 학생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입장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방금 반론에서 계속해서 야간 투잡 자체가 선택적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에 관련해서 개인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야간 투잡을 한다고 처음에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적으로 부여한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행할 것이고, 그럼 허용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강제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고 이것은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입론을 하실 때 논제 배경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하면서 소득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해서 야간 투잡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사회경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왜 야간 투잡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야간 투잡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한다면은 이 경제적 소득이 감소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오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원의 평균 소득이 340만 원으로 요즘 사회에서 살기에는 힘들다고 하셨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것은 개인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며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득을 얻기 위해 야간 투잡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오히려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야간 투잡 자체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소득이 없을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보편적으로 변하게 된다면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너는 다른 회사를 또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잘못하게 된다면 조금만의 잘못을 하더라도 너 연봉을 바로 깎을 수 있어 라는 등의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론에서 이 야간 투잡 자체가 개인적인 사생활이다, 개인적인 권리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것을 사회적 합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이 사회적 합의란 국가와 개인이 맺고 있는 합의를 말합니다. 개인은 경제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의 의무는 기업의 의무와 연결이 되고 기업의 생산성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국가와 개인의 근본적인 합의가 잘못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반론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재반박하겠는데 일단 저희가 건강 문제에 언급한 거에 대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오히려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원비가 이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통해서 병원비가 이미 낮은 상황이고 투잡을 하게 된다면은 이 직장인들이 병원을 갈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 시간이 없게 된다면은 오히려 건강검진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미와 일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취미와 일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취미는 내가 여가 생활을 즐기며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하는 행동을 말하는데 일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명확하게 얻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일과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 자체는 애초에 들어가는 태도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야간에 다니는 기업 자체가 현재 잘 없다라고 하셨는데 전 예를 들어서 낮에는 삼성전자를 다니고 밤에는 우리나라와 13시간 정도의 딱 반나절 정도의 시차가 일어나는 캐나다의 기업을 다닐 때 이 낮에는 삼성전자를 다니고 밤에는 캐나다를 다니면서 낮에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가 온라인 근무나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기업과 기업을 하루에 2개씩 다니는 그런 방법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론에서 공무원 문제가 이 논제와 맞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말하는 이 LH와 관련한 공무원 문제 자체는 이 논제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유출되는 이런 경향성을 띈 적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았을 때 야간 투잡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을 때에도 허용하지 않았을 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성 쪽의 마무리 발언 유대윤 학생입니다. 먼저 반대측 입론께서 회사원의 야간 투잡을 사회적으로 강제하듯이 말한 부분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론하실 때 취미와 일의 구분은 사람마다 다른 것인데 너무 단정 지은 부분도 살짝 아쉬웠습니다. 요즘 물가는 연평균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원의 평균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회사원은 야간 투잡을 함으로써 경제적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원이 야간 투잡을 하는데 본업의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 사생활에 제약을 하고 관여할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원의 야간 투잡은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고 이에 따라 전문 노동 인력 역시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원 야간 투잡 종사자를 통해서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메꿀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회사원의 야간 투잡은 일석이조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로 회사원의 야간 투잡은 마땅히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상 저희 의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대쪽에 마지막 발언자 임규태 학생입니다. 네, 반대측 마지막 발언자 임규태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반박보다는 최종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의 근거 자체는 근로자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을 모두 생각을 해가지고 고려를 해가지고 말한 발언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팀의 입론부터 정리를 다시 하고 그리고 찬성 측의 반론에 대해서 좀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은 근로자 입장에서 건강 문제와 과로사 그리고 해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건강 문제 같은 경우는 찬성 측에서 경제적 여유 또한 그리고 건강 검진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하였는데 저희 팀에서 투잡 시 시간이 감소하고 그리고 건강 검진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건강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고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찬성 측에서 전혀 반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건강 문제에서 그 경제적 여유에 대해서 가족과의 여유가 줄어들고 오히려 이는 또한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찬성 측에서는 야간 투잡은 선택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무관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찬성 측의 인론을 잘 보시면 찬성 측은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야간 투잡을 한다 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인론에서 말을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해서 야간 투잡을 하는 경우에는 강요성의 형태를 띱니다. 이는 찬성 측의 입장과 모순이 되고 이는 또 강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찬성 측의 첫 번째 인론 또한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였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야간 투잡을 할 시 생산성과 효율성이 감소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른 작업을 할 시도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에서는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 투잡을 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효율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정보 유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인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에서는 기업을 두 개 다니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과 캐나다의 기업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였고 야간 투잡이 보편화될 시 기업과 막노동, 약간 노동의 형태가 아닌 기업과 기업의 형태로 야간 투잡이 보편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공무원의 예시 또한 논제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공무원의 예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바는 논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닌 이를 통해 약간 경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의 인론에 대해서 저희가 반론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경제적 여유를 얻기 위해 수잡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정부가 개입을 하면 안 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였고 또한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가 난다라고 반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반박이 옳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생활 권리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의 경우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개인도 약간 사회적 합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의 경제적 발달을 이끌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판단이 아니, 저희의 주장 답변이 아니, 저희의 반박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 꿈을 부업으로 삼는다고 하셨는데 꿈 같은 경우는 취미로도 이룰 수 있다라고 반박을 하였고 취미와 일은 일단 태도부터 다르다라고 반박을 하는데 찬성 측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쪽의 의견 다 들었고요. 반대쪽은 추가로 드릴 수 있는 시간까지 본 토론에서 다 쓰셨고요. 찬성 쪽만 추가 발언을 원하시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시겠어요? 혹시 몇 분 정도 남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교차 토론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근데 이쪽에서 대답하는 것까지 여기 시간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오케이 하면 교차 토론도 가능합니다. 한 정도의 시간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한 후에 시간이 남는다면 상대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반론자께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기업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저희 논제가 회사원의 야간 투잡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원이라는 것은 일단 노동 현장,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공사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회사원 중 이제 현장 관리를 하거나 감독을 하는 그 일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일부에 대해서는 매우 소수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자면 그 회사원들에게 현장에 나가는 전날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따로 취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투잡을 반대하는 근거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OECD에서 저희 나라가 이제 업무 시간이 이제 많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본업과 부업을 포함한 업무 시간인지 아니면 본업만 생각했을 때 업무 시간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밀 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언급을 해주시면서 저희의 반박에 대해 캐나다의 기업을 이제 예시로 들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므로 이런 저희 논제에 대해서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강요를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문제가 돼서 저희는 이 투잡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무한정으로 해야 된다고 언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는 이제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자면 병원에 갈 시간 정도는 정기금지는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1년에 한 번 투잡을 하던 부업을 쉬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선택이 강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그럴 때는 잠깐 한 달이라도 이 투잡을 하던 일에 대해서 쉬는 것을 누구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성측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쪽도 발언하실 분 있어요? 네. 찬성 쪽에 동의하에 이쪽 시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간략하게 쓰시겠다면 쓸래요? 1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법과 정보 유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야간 투잡의 경우 회사원이라고 고정된 상태에서 말을 한다고 해서 기업과 기업을 다니는 것이 특이한 사례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업과 기업이 아닌 기업과 노동의 형태로 다닌다 하면 기업과 노동의 형태를 봤을 때는 중대재해법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간 투잡할 때 노동시 사고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만약에 기업과 노동 형태가 아니고 기업과 기업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말했던 가용성 휴리스틱에 의해서 그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기업을 다니는 약간 그런 형태로 정보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야간 투잡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원이라고 고정된 상태에서 기업과 노동자라고 이제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반박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30초 드리겠습니다. 반대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자살률 문제 관련해서 본업 플러스 뭐 부업이냐 아니면 본업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건 본업에 관한 정부 자료이고요. 그럼 본업만 보더라도 이미 자살률 증가 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부업까지 더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노동 시간이 더해지게 되고 이러면은 과로 사회가 촉진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야간 투잡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매우 특이하다고 하셨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노동과 같은 보편적인 직업이 부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찬성 측 입장대로 이게 허용이 되고 보편화되게 된다면은 기업 플러스 기업의 경우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매우 특이하다는 찬성 측 입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찬성 쪽 시간 필요하세요? 여기서 준 시간이 필요하세요? 남은 시간 있다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없습니다. 저쪽에서 쓰시기 때문에 1분 드릴게요. 네, 기회를 네. 주시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나다의 기업이 이제 보편화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반박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투잡이 없을 때에도 비밀 유출은 있었습니다. 투잡이 생긴다고 하고 또 보편화되고 해서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언급은 이제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도 있었던 이야기이고 그 늘어난 수치가 정확하지 않고 솔직히 안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저희는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쪽 거 가져다 쓰셨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양팀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본선 마지막 라운드 토론을 마쳤습니다. 찬성 의견은 제 왼쪽에 우성고등학교의 GODS 팀, 그다음에 반대 의견은 찬성이 왼쪽이었네요. 제 반대 의견은 제 오른쪽에 문일고등학교의 아이언돔 팀이었습니다. 차렷, 국내,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